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만만과 뉴스 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과거에는 결핵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감염 후에 발병이 되면 마땅한 치료약이 없어서 일단은 질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간 이 격리시키는 방법이 동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누가 결핵에 걸렸다고 하면 거의 폐인 취급을 하는 게 과거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치료약을 한 2주 정도만 꾸준히 복용을 하면 일단 결핵균의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물론 위험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위험도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 사실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것은 이런 어떤 정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조기 발견하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어딘가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리고 보도 내용 중에서 최근에 결핵 발병률이 오히려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냐면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인터넷 기반 결핵 정보 감시 체계를 운영하면서 신고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발병률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발병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신고 자체의 어떤 비율이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6.25 때 부산에서 결핵이 크게 확산된 여파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평균 발병 연령이 과거보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0년 사이에 40세에서 47세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젊은 세대보다는 고연령층에서 발병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한번 심하게 이렇게 전염이 확산된 사례, 거기에 노출된 1차적인 피해자, 그리고 2차적인 감염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학교 학생들이 아주 그런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이 느낌을 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전문가들한테 제가 상의를 드려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실제보다도 좀 그러니까 균형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보다 좀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스 제목에서 중국보다 훨씬 많아 이렇게 표기를 했고,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건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보다도 1.5배나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외국대사관의 공보관실에서 방송과 신문을 모니터해서 수시로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중국이 보건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YTN 뉴스에서 이런 표현은 신중을 기해서 써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고 봤습니다. 기자가 좀 더 취재를 해서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카자흐스탄의 김종균 기자. 리포트의 핵심은 3대 경제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합의했다 이겁니다. 뉴스 제목도 이거고 앵커 멘트도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균 기자 리포트 리드는 핵심을 제쳐둔 채 다른 말로 시작을 해요.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리드의 자격이 없는 내용을 리드로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내용인 3대 협력사업은 한참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또 북한 관련 내용, 비자 면제 협정, 그리고 철도 협력 MOU 체결, 이 내용도
맨 끝에 가서 넣었어요. 기사에서 리드, 본문, 정리부 같은 기사 구성의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사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홍명보호 회복훈련 스페인 탈락 뉴스 제목인데, 회복훈련과 스페인 탈락이 어떤 관련이 있기에 하고 연결했는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목에 홍명보호 밝은 분위기 속의 회복훈련 소화 이랬는데, 회복훈련 소화 상당히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올바른 우리말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만만 2부에서 헤드라인 중에 치과 관련 분쟁 중 3분의 1은 임플란트 시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뜻은 통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본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잘못 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 급락 리포트 중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육성 내용이 나오는데,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아마 사퇴라는 얘기를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리포트 맥락과 과연 맞는 인서트인지 또 의심이 됩니다. 같은 리포트 후반에 그 하단 자막 중에 청와대 재가 연기에도 전략 부재 노출 이런 그 자막이 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가를 연기하자 새누리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뜻인 듯 하지만 여러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애매한 문장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추린 뉴스 중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선출 기사의 그림에 서울대 정경, 깃발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당사자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사가 짧아서 당사자 화면이 못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것은 성낙인 신임 총장이 어떤 인물인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인데, 서울대 정경과 뭐 깃발 그런 분위기를 앞세워서 편집한 것은 좀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편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뉴스만만 8시 시간대와 10시 시간대 뉴스나이트 일부의 각 두 뉴스에서 모두 첫 번째 머리 기사로 전교조 불법 노조라는 판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동일한 리포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동일한 리포트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8시 시간대 뉴스하고 10시 시간대 뉴스의 시청자층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이 연령대층을 비교해 볼 때 동일한 리포트를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 과연 시청자들을 위한 그 뉴스인가 해서 했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도 9시 뉴스하고 11시 넘어서 하는 뉴스 시간대에서 천벌이 뉴스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만만과 뉴스나이트가 같은 소속이 있다면 저는 조금 천벌이 뉴스나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뉴스 리포트에서 전교조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재판 판결 내용에 대해서 공보 판사의 얘기는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반영한 리포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노조라고 하는 전교조 판결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고용노동부 입장이 조금 리포트에서 빠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 2층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뉴스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배경화면이나 이 자료화면이 2층 버스라면 영국의 2층 버스의 화면이나 아니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2층 버스 도입에 대해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의 2층 버스의 자료 화면을 부산 시티투어 2층 버스를 보여주고, 이것도 버스 지붕이 열린 관광객을 위한 버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면 왜 부산에 관광객을 위한 지붕이 없는 시티투어 버스 화면을 보여준 것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2층 버스 도입하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용으로 불가능한 폐당미를 판매하는 그런 적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와 시각청에서 통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통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나 시각청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세관 관세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시각청에서 이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작 필요한 세관 쪽 취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세관 쪽에 문제가 되는 건데 세관 쪽 취재를 좀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이상 국민의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한 곳이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라 그 주류산업협회라고 하는 주류 업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신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올 2월 1일자 그 뉴스를 보면은 국가기관인 통계개발원에서 우리나라 그 사회 동향 조사 자료를 통해 1인당 술 소비량이 12.1리터로 굉장히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몇 달 만에 주류협회에서 소비량이 적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좀 상당히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조사 발표고 공신력 있는 발표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인지, 그 다음에 15세 이상의 알코올 소비량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19세 이상만 음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세 이상의 음주량을 어떻게 측정을 했는가, 이것 좀 의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축구 관련 뉴스인데요. 전체적으로 자료 화면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진으로 떼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장하영 기자의 알제리의 페골리 선수를 주의하라,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멘트에서 이제 10번 등번을 달고 있는 페골리 선수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벨기에전에서 골을 넣은 선수고,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자료 화면에는 8번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골 자체가 벨기에전에서는 분명히 페널티킥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필드골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월드컵 자료 화면이 아니라 프랑스의 프로 소속팀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8번을 달고 뛰었던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나이트에서 또 달리는 시한폭탄 과적 화물차 보도, 고일동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장 취재를 통해 과적 화물차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교통사고사의 45%가 과적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가력 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과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대부분이 가족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도 거기에 나왔었는데, 그런 만큼 과적을 하면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화물 관리자도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받는 점도 보도했다면은 과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좋은 뉴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딴 악재 새누리당 지지율 추락 보도는 왜 지지율이 하락했는지, 그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전하거나 분석한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지지율의 변화는 그래프를 통해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자료 내용은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다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 화면이 연속해서 나왔고, 또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든가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 이런 내용은 전혀 지지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봐서는 왜 이런 화면이 들어간 것인지 이해하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뉴스 보도가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만만 해서 중금속 사료용 폐당미를 식용으로 둔갑했다는 보도는 불법 통관과 판매량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폐당밀이 시중에 유통되어 일반인에게 시금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이 폐당밀이 들어간 건강식품이 유통되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보도에서 피해 사례 여부는 언급이 없어서 궁금증만 더해준 보도가 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보도는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인터뷰나 뭐 그런 걸 전달을 할 때 그걸 구어로 풀어서 바꿔 써주면 시청자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문장이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독도 주변 사격 훈련 중단, 정부 일고의 가치도 없어라는 보도에서 기자가 쓴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영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인 만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이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듣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이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거는 문장이 이상하죠. 그래서 고쳐봤더니 독도에 대해 일본이 어떠한 부당한 주장이나 도발을 하든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구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과적 화물 차량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 명사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과적운행은 저속 주행에 따른 후속 차량 추돌 사고와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 차량 추돌 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글로 읽지 않고 말로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쉽게 풀었을 수 없는 게 아니어서 과적운행은 저속으로 달려 후속 차량에 받쳐 추돌 사고가 날 수 있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차량을 추돌하는 등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라고 가능하면 이런 어려운 명사 단어를 나열하지 말고 구어로 동사 문장으로 풀어 쓰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만만 2부에서 잇따른 협조자 체포, 장기수사 반전 계기 될까라는 보도인데요. 두 문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검찰은 이 놀이공원에서 유병헌 도피 협조자 추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추 씨는 유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추모 씨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앞문장에 나온 추모 씨와 두 번째 문장에 나온 추모 씨가 다른 사람이죠. 이럴 땐 두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두고요. 추 씨의 아버지는 유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이미 기소됐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추 씨의 아버지가 추모 씨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같은 정보도 좀 이상하게 주고 있어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26일에 열렸던 YTN DMB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소통과 나눔의 이야기, 소나기에 대한 의견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뉴스 채널인 이 YTN이 좀 이런 약간의 엔터테인먼트 성향이 있는 이런 프로를 시도한다는 그 시도 자체가 참 좋은 시도다. 그 YTN의 스타일을 좀 변화시키는데 좀 바람직한 테스트가 아니냐. 전 테스트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계속 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 사실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튜디오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정말 좋다.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YTN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지금 이 소나기와 같은 이런 이 좋은 스튜디오를 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스튜디오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언밸런스 하면서 이게 이 스스로 어느 순간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효과가 상당히 좀 이게 임팩트 있게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상당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지만서도 청중들의 어떤 질문이나 또는 청중과 대화하면서 청중이 안고 있는 어떤 상처나 고민 또는 분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멘토링이라면 멘토링인데 이렇게 해주는 게 묘한 어떤 격조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성공할 프로그램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됐던 프로그램 통째가 됐던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은, 실제로 또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전체의 어떤 그 압축성 이런 데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튜디오 배경을 보면서는 왜 소통과 나눔인데 왜 거기 그 배경이 그 세트는 꼭 소통과 나눔의 느낌이 안 날까? 거기 보면 이렇게 박스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댁이 있고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그 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틀에 갇혀서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나누면 쉐어일 텐데 그러니까 쉐어가 아니라 이게 뭐 디바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하면은 그 세트에서부터 소통과 나눔이라는 느낌이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다만 좀 그 한 회의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어머니 특집 했을 때 어머니 특집이었는데 게스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조금 이제 그 산으로 가는 그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중간중간에 그 좌상단의 자막이 나올 때 보면은 그 특집과 딱 맞는 자막이 아닌 것들이 그 덜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자막을 보면은 오늘의 주제가 뭐지? 이게 가끔 가다가 약간 그 혼란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을 할 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10회 내지는 12회 이런 식으로 사전 기획을 해서 아예 전체 기획을 하고 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제작자가 PD 2명에 작가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그 기획 기간을 갖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편성 시간인데 이게 본방이 일요일 오전 9시 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간이 이런 내용으로 적합한가 하는 점에서 그래서 토요일 오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특히 이게 재방을 하는 그 저녁 8시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주말 연속극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볼 만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죠. 이게 8시 자체가 좋은 시간이긴 한데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선 적합한 시간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정기 편성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끊어서라도 10개씩 뭐 10개씩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하면서 YTN이 이런 프로그램 제작력을 끌어올리고 그 프로그램 그 표현의 다양성 같은 것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YTN의 그 채널의 외연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계속 돼야 되고 그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그 제작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메라 워킹 시 풀샷을 잡으면 좀 지저분한 영상들이 좀 많이 잡힙니다.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특집극 보면 무대 뒤에 있는 카메라맨이 좀 어두운 색을 좀 입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이제 빨간색을 입고 나오면서 아마 방청객을 잡기 위한 샷을 잡기 위한 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게 있고 또 방청객 쪽을 또 샷을 잡으면 뒤에 아마 문 쪽에 붙어 있는 뭐 조심사항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또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라인이라든지 무대 옆에 나왔던 짐들도 좀 보이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 그다음에 카메라 워킹하다 보니까 지미집 카메라도 계속 잡히더라고요. 아마 스튜디오가 좀 높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그래서 카메라 워킹 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눈에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